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힘을 얻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게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앞으로 재판 전망까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은 보석금 2억 원, 이 가운데 1억 원 현금으로 바로 내도록 했고요.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고 만약에 사흘 이상 거주지를 떠날 때는 신고하도록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관계자는 만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 도민께 송구하다면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석방된 날 새벽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끔찍한 또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마음을 좀 힘들게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다. 어불성설 결정이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그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걸까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허가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보시죠. 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침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셔서 제가 좀 여쭤보기가 편한데요. 노영희 변호사, 지난번에 재판 때 김경수 지사가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허가가 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차문호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먼저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판을 한번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석의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있었던 공판 때에 결정이 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결정을 늦게까지 안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조만간 결정할 거라고 결국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허가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드루킹의 옥중 노트라고 하는 것을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옥중 노트에는 김경수를 같이 끌고 가야만 징역형이 높지 않다. 그리고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김경수 지사가 자신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전략을 세웠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그동안에 드루킹이 여러 번 말을 번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도정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공익인데 그런 그 드루킹과 같은 사람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 형량해 봤다면 뭐 보석이 무조건적으로 무죄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허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금액으로 제시를 하면서 1억은 무조건 현금으로 내라고 한 거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 내라고 하면서도 증권을 해줬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냈단 말이에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 돈이 훨씬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1억은 무조건 현금으로 내라고 한 거는 왜 그랬어요? 그만큼 내가 어렵게 너를 보석 허가해 주니 앞으로 제대로 잘 해라. 이런 뜻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은 몰수되거든요. 보증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가볍게 보석을 허가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도 사실 높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가 됩니다.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면 보석금 같은 것은 다 돌려받습니까? 네, 돌려주죠. 그렇군요.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됐을 때 상당히 의외였다,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셨죠?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석 결정은 예상하셨습니까? 이것도 전 좀 이례적이에요. 그런가요? 결국은 핵심은 죄증 인멸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이고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혐의가 있고 1심에서 판사가 그렇게 해도 원칙적으로는 구속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도 필요적 보석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보석을 신청했을 때 보석을 불허하는 사유가 없으면 필요적으로 반드시 석방해야 된다. 보석을 받아줘야 된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석 불허 사유가 중요한 건데, 보석 불허 사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네.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갖다가 저질렀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도망의 염려 같은 것도 있지만, 뭐 김경수 지사가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인데, 1심에서는 죄증 인멸할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드루킹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그다음에 거기에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제 그걸 갖다가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재판부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고, 예. 반면에 이제 도정 공백의 우려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예. 근데 결국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적이고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이 보석이 됐다 안 됐다 관련해가지고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도정 공백 우려가 큰 보석 결정의 기준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체로 그동안의 일반 재판을 보면 네네.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그 재판에서 나중에 좀 뭐라고 할까요?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제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1심 판결이 났잖아요.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예. 대표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판사가 보고 그래 고생했다 그러면서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마음이 있을 때 보석을 예, 갖다가 그렇죠, 해주는 경우가 대체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김경수 지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형량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워낙 이게 민감한 재판이기 때문에 예.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보면은 법정 구속도 이례적이고 보석도 이례적이라는 게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인데. 그만큼 이것도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든가 형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것만큼 복잡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김경수 지사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분의 정치적 운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에 집중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게 됨으로써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끝내고 싶겠죠. 예. 이제 나오게 된 것은 굉장히 큰 획기적 판단이라고 여당은 보는 것이고, 야당은 어쨌든 끝까지 발본색원에서 범죄단을 일망타진시키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될 것인데, 어쨌든 그러나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어차피 재판은 증거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얼마나 김경수 지사의 여러 가지 범죄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느냐, 그것을 확신하느냐, 여기에 예. 결과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예,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은 이제 보석을 해준 것이 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에 법정 구속된 것 자체를 사실은 변호사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느냐? 그러면은 예상 못했다는 식이 훨씬 많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보석은 저는 필요했었다라고 보여지고, 보석을 해주려고 불구속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특히 네. 350만 명의 경남도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관점은 공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판단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2심에서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여야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정치적인 해석을 편을 들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 이것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 가치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여야 반응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그 여야 1당 2당인데요. 좀 대변인들이 참 두 분 대변인 얘기 다 좀 듣기가 사실은 참 괴롭거든요. 좀 대변인들을 좀 제대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재정 대변인 얘기하는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왜 김경수 지사한테만 적용해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재판할 때 왜 적용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예. 도주와 증거의 의료가 없으면 그래서 2심까지 갔는데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사실은 상고심이 남았어도 법리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구속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좀 정치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주당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예. 현명하고 존중한다. 예. 그분들이 존중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달라져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는 어떤 심정이냐면 앞으로 현역 의원이나 정당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도 이번에 보석됐다가 2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할 거냔 말이에요. 이미 처음에 차문호 판사가 배정됐을 때 저 판사 문제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개인이 불만스럽게 판단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현역 의원 그리고 공당 이분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시비를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얘기죠.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았죠. 그때 서로 입장을 다시 대자비를 해보면 똑같은 반응을 저렇게 반대로 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 예. 또 은발에 오줌 누기식의 어떤 반응보다는 제가 오히려 이 말하자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코멘트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깐깐하게 어떤 또 제대로 된 판결을 했는지를 좀 더 예.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논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혁기 관장은 혹시 네. 축하 문자 좀 보내줬습니까? 아닙니다. 못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여야 공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그 주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남 도정의 중단을 우려한 법원의 판단은 홍준표 지사 때도 그랬지만 오늘 김경수 지사도 지사를 걱정해서 법원이 판단 내린 게 아니고요. 도정이 중단되면 피해를 보는 건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정 연석을 지키기 위한 것은 바로 도민을 중심에 놓고 법원이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것만 결정을 한 것이지 김경수 지사의 유무죄를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제 오늘 나온 드루킹의 옥중 노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1심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진행될 2심에서는 증거에 입각해서 법원이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